처음 노트북 상자를 열었을 때 정옥은 마치 낯선 외국어 사전을 마주한 기분이었다. 반짝이는 기계 냄새가 났고 얇은 판때기 같은 화면에는 자신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다. 며느리 수진이 말하길, 어머니, 심심하실 때 유튜브 해보세요. 시니어 채널 요즘 엄청 인기예요. 정옥은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나는 그 컴퓨터라는 걸 일생에 한 번도 제대로 만져본 적이 없어. 그러자 수지는 노트북을 조심스레 돌려앉히며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고요 하고 캡컷이라는 이상한 이름의 프로그램을 열었다. 처음 수업은 손가락의 힘 조절부터였다. 마우스를 잡을 때는 생선 비늘 긁듯 살살, 클릭은 된장국 끓일 때 간장 한 방울 떨어뜨리듯 조심. 수지는 영상 불러오기, 음악 넣기, 자막 쓰기, 또 화면 전환 효과까지 빨래 개듯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어머니가 평생 해오신 것들, 그게 다 콘텐츠예요. 수지는 말했다. 아침에 하는 무릎 운동, 반찬 재활용 팁, 오래된 찻잔 이야기 같은 거요. 정옥은 맨 처음 영상을 내가 혼자 끓이는 칼국수로 정했다. 밀가루 반죽을 자르다 갑자기 화면 밖으로 사라지기도 하고 국물이 끓는 소리만 5분이나 나오는 바람에 촬영을 다시 하기도 했다. 찍고 지워서 밤이 깊어지고 자막을 넣다 글자가 화면을 뚫고 나가버리자 웃음이 터졌다. 세상에, 글자가 이렇게 활개를 치네.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다. 썸네일을 만들 때는 수진이 좀 더 밝게, 어머니 얼굴이 잘 보이게를 주문했다. 정옥은 자신이 언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웃는 법을 배웠나 싶었다. 첫 영상이 올라간 날 조회수는 17. 댓글은 하나. 할머니 칼국수 먹고 싶어요. 정옥은 그 짧은 문장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다음 영상은 무릎이 편해지는 10분 스트레칭이었다. 며느리가 가르쳐준 대로 시니어 스트레칭 같은 단어를 제목에 넣고 시작 화면에 따라 하다 넘어지면 안 돼요라는 자막을 달았다. 조회수는 100을 넘었다. 구독자 10명. 숫자가 손톱만큼씩 늘어날 때마다 정옥은 화분에 물 주듯 마음이 촉촉해지는 걸 느꼈다. 세 번째 영상부터 이야기가 붙기 시작했다. 젊었을 때 강릉장에서 첫 장사를 했지. 비 오던 날 우산도 없이 생강을 팔았어. 그는 칼로 대파를 썰며 그렇게 말을 이어갔다. 이야기와 손놀림이 겹치니 화면이 살아났다. 어떤 구독자는 우리 엄마 이야기 같아요라고 적었다. 정옥은 댓글을 한 글자 한 글자 눌러가며 답장을 달았다. 고마워요. 저도 당신 엄마 같은 사람입니다. 오탈자가 많아도 괜찮았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 서툼을 귀엽다고 했다. 한 달쯤 지나자 구독자는 100을 찍었다. 정옥은 100원짜리 동전만큼 반짝이는 그 숫자를 캡처해서 딸에게 보내고 그날 저녁엔 칼국수 대신 삶은 감자로 축하 파티를 했다. 엄마, 100명이나 엄마 영상을 기다리는 거야. 딸이 말했다. 정옥은 웃으면서도 한켠이 두려웠다. 혹시 다음에는 더 못할까봐. 그러자 수진이 말해주었다. 유튜브는 꾸준함이 전부예요. 못하는 날이 와도 어제보다 한 발만 나가면 돼요. 봄이 오자 정옥은 작은 텃밭에서 상추와 부추를 따며 오늘의 수확을 찍었다. 마이크 대신 옷깃에 집게형 집게를 꽂고 바람이 세면 베란다에서 촬영했다. 시어머니표 반찬 5가지 15분 완성 영상이 처음으로 조회수 1만을 넘었다. 알뜰, 건강, 간단을 키워드로 써보라는 며느리의 조언이 딱 맞아떨어졌다. 화면 속 자신의 손이 생각보다 예뻐 보였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오래 일해 단단하고 따뜻했다. 정옥은 카메라에게 말했다. 내가 살아온 시간으로 여러분 밥상에 반찬 한 가지 얹고 싶어요. 여름 장마철 노트북이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 화면이 까맣게 굳어버리자 정옥의 마음도 함께 굳었다. 며느리는 퇴근길에 들러 전원 케이블과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고장난 마우스를 새 것으로 바꿔주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먼저 전원을 끄고 다시 켜보세요. 수지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 문제 생겼을 때 체크리스트를 적어 냉장고에 붙여주었다. 정옥은 그 메모를 믿고 다시 영상을 만들었다. 가을에 들어서며 정옥의 채널에는 새로운 코너가 생겼다. 오래된 물건 이야기. 30년 전 결혼식 때 산 찻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면도기, 허리 아플 때 손잡이를 달아 만든 나무 의자. 카메라가 물건을 비출 때 정옥은 그 시절의 냄새와 소리를 꺼내어 보여주었다.
구독자들은 눈물 이모티콘으로 답장을 보냈다. 어머님, 우리 아버지 면도기랑 똑같아요. 그때 그 소리, 저도 기억나요. 정욱은 댓글을 읽으며 천천히 세상을 또 한 번 사랑하게 되었다. 겨울에는 손님이 몰렸다. 명절 남은 음식 재활용 영상이 커뮤니티 탭과 카페에 퍼지면서 구독자 수는 1천을 넘겼다. 정욱은 작은 현수막을 택배로 받았다. 며느리가 장난삼아 주문한 정욱 채널 1000구독 축하. 벽지에 테이프로 붙여두고 그는 화면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여러분, 나는 늦게 피는 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피면 오래가는 꽃이 되겠어요. 누군가 협찬을 제안해왔다. 건강식품 회사에서 영상 말미에 제품을 소개하면 소정의 금액을 준다는 내용이었다. 정욱은 며느리에게 물었다. 이런 거 해도 되나? 수지는 조건과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며 말했다. 어머니 채널은 신뢰가 가장 중요해요. 어머니가 실제로 쓰고 괜찮다고 생각한 것만 소개하세요. 정욱은 며칠간 제품을 먹어보고 결국 거절했다. 영상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저는 제 부엌의 냄비와 숟가락을 믿습니다. 좋은 광고가 오면 그때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솔직함에 구독자 댓글이 폭포처럼 달렸다. 계절은 또 돌아 봄이 왔다. 구독자 5천을 넘기고 1만을 넘어가자 정욱은 채널 이름 옆에 작은 파란 체크 대신 회색 실버 버튼 모양이 꿈처럼 떠올랐다. 10만이 되면 진짜 은색 단추를 준대. 수진이 말했다. 정욱은 웃었다. 나는 단추 많이 달린 옷이 어울릴 나이가 되었지. 그 말이 농담으로 끝나기 전에 그는 업로드 주기를 지켰다. 월수금 오전 10시 알람이 울리면 화면 앞에 앉았다. 촬영하고 잘라붙이고 자막을 쳤다. 오타가 나면 다음날 고쳐 올렸다. 할머니, 오타도 귀여워요라는 댓글이 달리면 정욱은 귀엽다는 말이 이렇게 늦게 와도 반갑다는 걸 알았다. 구독자 수가 8만이 되는 날 정욱은 오래 접어두었던 남편의 부고 기사 스크랩을 꺼내왔다. 여보, 당신이 없던 시간이 이렇게 길었네. 카메라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나는 오늘도 밥을 하고 내일도 영상을 올릴 겁니다. 그게 내가 사는 법이니까요. 영상은 잔잔하게 퍼졌고 화면 아래 초록색 가입 버튼이 반짝였다. 몇몇 시청자는 멤버십을 신청해 정욱의 작은 수입이 되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번 돈으로 며느리에게 밥을 샀다. 나 오늘 스스로 번 돈으로 계산할게.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손을 꽉 잡았다. 정확히 채널 개설 1년이 되는 날 숫자는 10만을 가리켰다. 정욱은 식탁 위에 꽃을 꽂고 라이브 방송을 켰다. 화면에는 수많은 축하합니다가 화환처럼 피어났다. 인터넷 화면 오른쪽 아래 구독자 수가 여전히 제잘거렸다. 벨소리처럼 알림이 쏟아졌고 며느리는 카메라 뒤에서 조용히 손가락으로 숫자 1과 0을 만들어 보여주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은색 단추를 받는답니다. 정욱은 웃다가 울었다. 하지만 진짜 단추는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었네요. 떨어질까봐 조심스럽게 달아주신 그 마음으로 저는 앞으로도 튼튼하게 입고 다니겠습니다. 몇 주 뒤 작은 상자가 왔다. 납작하고 반짝이는 실버 버튼. 그는 상자를 조심스레 열고 거울처럼 빛나는 표면에 손끝을 대보았다. 설명서에는 유튜브 창작자에게 드리는 감사의 상이라 적혀 있었다. 정욱은 액자를 들고 거실벽 한가운데 못을 박았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망치질은 오랜 세월 해온 일이었다. 딱딱. 은색이 벽에 붙자 집이 환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라이브에서 누군가 물었다.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정욱은 고개를 갸웃하다 대답했다. 비결이라 글쎄, 나는 매일 밥을 했어. 가족을 위해서. 이제는 화면 속 가족을 위해 밥하듯 영상을 해요. 꾸준히 거짓말 안 하고 맛이 없으면 다시 끓이고. 수지는 어머니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처음 노트북을 건네던 날부터 오늘까지 그녀는 설명서를 대신 읽어주었고 버벅거리는 버튼 대신 손등을 가볍게 쓸어주었다. 정욱은 며느리에게 말했다. 너는 내 젊은 날의 손 같구나. 내가 길을 잃을 때 잡아주는 손. 수진이 손을 덥석 잡았다. 어머니는 제 미래의 손이에요. 저는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멋지게 살고 싶어요. 밤이 깊어도 실버 버튼은 어둠 속에서 은근히 빛났다. 정욱은 카메라를 닫고 부엌으로 가 주전자를 올렸다. 내일 찍을 영상 대본을 머릿속으로 흘려보았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낡은 앞치마를 수선해 봅니다. 올이 나간 곳을 촘촘히 꿰매면 또 오래 쓸 수 있어요. 사람 마음도 그렇지요. 물이 끓자 그는 찻잔에 물을 따랐다. 오래된 찻잔이었다. 남편과 마주 앉아 쓰던 그 잔. 오늘은 카메라가 아닌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세상과 연결된 얇은 화면 너머로 수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이 그의 부엌과 마음을 드나들었다. 정욱은 노트북을 닫고 벽의 은빛을 한 번 더 쳐다보았다. 단추 하나로는 옷을 완성할 수 없지만 첫 단추가 단정하면 다음 단추도 반듯하게 채워진다던 남편의 말이 떠올랐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나는 첫 단추를 잘 끼웠어. 이제 다음 단추도 그 다음 것도. 그리고 다음 업로드 예약 시간을 확인했다. 오전 10시. 알람이 울리면 그는 다시 앉을 것이다. 화면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시간과 내일을 잇는 시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꿰매 가리라. 지역 신문 기자가 정욱의 집을 찾은 날, 거실 한쪽 벽에는 은빛의 실버 버튼이 반짝이고 있었다. 카메라와 녹음기를 챙겨온 기자는 시니어 유튜버의 성공기를 취재하러 왔다는 사실에 연신 놀라워했다. 60대 어르신이 실버 버튼이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기자가 묻자 정욱은 머뭇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저는 사실 컴퓨터도 못 만지던 사람이에요. 며느리가 노트북을 사주면서 어머니 집에서 심심하지 말고 유튜브 해보세요라고 권했죠. 처음엔 내가 무슨 유튜브냐 싶었는데 그냥 심심풀이로 시작한 게 이렇게 됐네요. 기자는 눈을 크게 뜨며 처음엔 많이 어렵지 않으셨나요? 하고 되물었다. 정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당연히 어렵죠. 손가락이 자꾸 다른 데 눌러서 영상이 날아가 버리기도 했고 자막 넣다가 화면 밖으로 튀어나가기도 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 무기였죠. 한 번 찍으면 못 쓰는 영상이 반은 됐지만 그만큼 다시 찍고 또 찍으니까 조금씩 늘더라고요.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보탰다. 제가 편집 프로그램 캡컷으로 간단한 것만 알려드렸어요. 영상 자르고 자막 넣는 정도요. 그리고 소재는 어머니 삶에서 찾으라고 했죠. 밥하는 모습, 반찬 만드는 법, 운동하는 법 같은 것들이요. 사실 가장 평범한 일상이 시청자들한테는 제일 특별하게 다가오거든요. 기자는 메모를 하다가 실버 버튼을 가리키며 물었다. 구독자 10만 명이라는 숫자, 어머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정욱은 그 말을 곱씹듯 천천히 대답했다. 숫자는 숫자일 뿐이지만 그 안에 사람이 있잖아요. 내 영상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10만이나 된다는 건 그만큼 내가 누군가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 됐다는 거겠죠. 저는 그게 참 고맙고 놀라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다. 인터뷰는 자연스럽게 구독자와의 소통 이야기로 이어졌다. 정욱은 웃으며 말했다. 댓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세상에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어떤 분은 우리 엄마 생각나요 하고 또 어떤 분은 할머니 덕분에 우울한 날 웃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글을 보면 더 힘내야겠다 싶죠. 수지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기자는 또 하나의 궁금증을 꺼냈다. 시니어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정욱은 잠시 생각하다가 사실 기술보다 마음이 힘들 때가 많았어요. 내가 이런 걸 해서 뭐가 될까? 하는 의심이 밀려올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마다 며느리가 어머니, 그냥 꾸준히 하세요. 누가 뭐래도 어머니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면 돼요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이 큰 힘이 됐죠. 기자는 며느리에게 시선을 돌렸다. 어머니의 유튜브 활동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수지는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사실 처음엔 단순히 심심풀이가 되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점점 스스로 배우고 영상을 올리고 댓글에 답하면서 활력을 되찾으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이제는 제가 배우는 게 더 많아요. 꾸준함, 포기하지 않는 힘,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요. 지역신문 기자는 메모를 멈추고 감탄했다. 오늘 기사 제목은 60대 어르신 유튜브로 인생 2막 열다로 해야겠네요. 지역 사회에도 큰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정욱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저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렸을 뿐이에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저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다는 거, 그게 다예요. 인터뷰가 끝날 무렵 기자는 실버 버튼 앞에서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다. 정욱은 실버 버튼을 품에 안고 며느리와 나란히 섰다. 카메라 셔터가 찰칵 소리를 내는 순간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집안에만 있는 할머니가 아니구나.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쁘구나. 기사는 며칠 뒤 신문 일면 하단에 크게 실렸다. 60대 어르신 실버 버튼 주인공 되다 며느리와 함께 만든 새로운 도전의 기록. 마을 이웃들이 편의점 앞 신문을 보며 우리 동네에서 이런 분이 나오다니 하고 수군거렸고 동네 경로당에서는 정욱 씨 대단하다는 칭찬이 끊이지 않았다. 시장에서 장을 보러 간 날에도 TV에 나온 할머니 맞죠? 하고 말을 거는 사람이 늘었다. 정욱은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점점 그 관심을 감사하게 받아들였다. 그날 밤 정욱은 실버 버튼을 쓰다듬으며 며느리에게 속삭였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방 안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을 거야. 고맙다, 수진아.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가 제 롤모델이에요. 저도 나이 들어서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용기를 내고 싶어요. 정욱은 창밖으로 가만히 눈을 바라봤다. 세상은 여전히 낯설고 빠르게 변하지만 자신은 그 안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내디딜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안다. 신문에 난 인터뷰는 단순히 성공담이 아니라 그녀 자신에게 보내는 선언 같았다.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도전할 거야. 그렇게 그녀의 인생 이막은 지역사회의 작은 응원 속에서 더 단단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